네, 코스피가 3,100을 넘어서며 급히 달려온 뒤 잠시 주춤합니다. 이사회가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든 상법 개정안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죠. 이제 관심은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모아집니다. 상장사의 배당 현실은 어떤지, 배당을 높일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학부 교수,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가 좀 빨리 달려왔습니다. 코스피 3,100도 넘어섰는데 조금 주춤하네요.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나서 그 기대감으로 그동안 지주회사들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지난 4일은 급락했습니다. 좀 주춤한데 한지영 연구원님 뭐 좀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전환됐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기대감이 생각보다 6월달 증시를 굉장히 높게 끌어올렸잖아요. 네. 가령 뭐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6월달에 주가 상승률이 13.9%고 이게 1995년 이후로 월간 상승률 순위를 매겨보자면 역대 15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월간으로 쳤을 때 15위라면 거의 뭐 상위 0.1% 미만의 그 성과를 기록한 거죠. 예. 그렇게 된 것에 따른 이제 과도한 급등, 여기에 따른 뭐 되돌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도 이제 월간 역대 수익률을 기록했던 다음 달에는 대부분 다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예외 사례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1998년도 후반 그리고 2009년도 초반 이때는 저희가 이제 IMF 이후로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모멘텀이 생겼다는 것도 있었고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들어온 것이지 그 외 대부분의 사례들은 다음 달에는 대체로 올라갔던 건 좀 반납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었고 이번도 전체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경로를 따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7월에는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과거의 경로를 따라갈 거다 이렇게 봤는데 상법 개정안 통과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고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년 내 코스피 5천을 얘기했었잖아요. 5천의 이제 희망, 5천의 준비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숫자로 이렇게 약속한다는 것도 숫자를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달성은 가능할까? 우리 기업의 수익 능력, 뭐 우리 주가 순자산 비율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 저는 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가 주가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가는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 한 6개월 정도로 이제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6개월 뒤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그 정도의 실적을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기업의 현장 중심 출신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중소기업부 장관, 뭐 하정우 막 네이버 출신들부터 해서 기업인들을 많이 중용하고 많이 장관 수석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실적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입된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것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배나 많았다. 예, 배나 많았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금년 초에 30조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60조를 지금 텍사스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렇죠.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미국의 법인세 현재 21%고요. 한국은 26%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뭐 강력한 노조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이런 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하고 5,000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평균으로 법인세를 낮춰라. 21%입니다. 낮출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평균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해외 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지금 싱가포르 법인세가 17%고요. 아일랜드는 12%입니다. 대학생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삼성, LG, 대기업, 중소기업 전부 다 미국과
베트남,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5,000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도 미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예. 싱가포르는 도시국가고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인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배당세도 없습니다. 그럼. 상속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세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 뭐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희망이 달성되려면 미국처럼 또는 싱가포르처럼 세금을 더 줄이거나 또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할 생각이 있는지는 이재명 정부 아직은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은 정책이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이제 촉구를 해야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법인세 낮출 생각도 없는데 예. 법인세도 더 낮춰야 된다는데 그러면 5천이 가능할까? 조금 김대중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회의적인 생각도 드는데 우리 네.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가지고 보통 우리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많이 그렇죠. 따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기업들 수익 전망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5천? 이게 그 PBR로 봤을 때 그 오늘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1.0배, 1.03배, 4배 정도 돼요. PBR 1배가 이제 같았군요. 예, 가까스로. 그게 5천 가려면은 1.7배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1.7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이익이 1.5배 이상 증가해야 됩니다. 1.5배? 가령 지금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전체 기업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대략 320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게 한 500조 원을 훌쩍 넘어가야지 이론상 PBR 그 1.7배 도달하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코스피 5천 목표를 달성하는 그 숫자인데 뭐 글쎄요 제도적으로는 지금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여러모로 보이긴 하는데 예. 결국에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뒷받침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세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그 충격들을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국가들과는 달리 워낙 대수요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이 더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5천 달성하는 길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수익 능력 이제 주가 순 자산 비율 기준으로 하면 1.7배 정도 되면 코스피 5천이 되는데 네. 그만큼 또 이익이 늘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익을 늘 수 있는 김대중 교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이 이익을 늘 수 있는 환경, 제도, 세제가 되느냐 문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필요하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새 정부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은 지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관심이 이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됐으니까 이제 배당 소득세도 낮추자, 분리과세를 좀 더 많은 금액에 적용을 해서 낮추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저는 뭐 아주 필요하죠. 저는 뭐 제일 좋다 그러면 예. 싱가포르처럼 배당세를 없애라. 없애라. 싱가포르는 배당세가 아예 없습니다. 네. 영원입니다. 상속세도 영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세도 영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을 받으면 그 소득세는 내지만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네. 근데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있는 금융기관 본부를 80%를 유치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노무현 대통령 때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막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던 금융본부 홍콩 상하이뱅크가 싱가포르를 옮겼습니다. 싱가포르 옮겼고 우리를 떠나버렸군요. 한 7개 정도가 우리 떠났습니다. 예.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게 금융 공기업은 서울에 좀 모아줘야 되는데 공기업을 전부 다 지방으로 다 흩어버리면서 금융 공기업까지 다 지방으로 이전이 됐거든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민연금 1,000조 원을 운용하는데 지금 전주에 가 있고 그렇죠. 필요 자산 인력 20%를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주, 네. 공무원연금은 나주, 예. 사학연금이 나주에 있고 공무원연금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공무원 제주에. 예, 공무원연금 제주도에 있고 네. 그다음에 정권거래소 예탁원 자산관리공사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그래서 결론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러 오면 전국을 돌아야만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배당세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아예 없애라. 그다음에 금융공기업 정도는 서울에 좀 모아주고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우수한 자산 인력이 좀 알고 정보도 교류하고 세계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주는 금융과는 관련이 없는데 전주로 옮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금융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나 뉴욕처럼 금융공기업은 좀 모아주고 네. 뭐 일반 공기업은 지방으로 가도 저는 오케이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금융공기업, 예,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는 서로 좀 모아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싱가포르가 배당세를 아예 없애면서 예. 전 세계 아시아에 있는 금융보험을 일단 80%를 다 유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은 사례다. 한국이 제조업은 세계의 5위의 기준입니다. 예.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GDP는 세계 10위, 또 국제금융에서 우리 원화 결제율은 세계 35위입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는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네요. 예, 15%의 배당세인데 아예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건 예, 좋지 배당 않습니다. 소득세. 지금 이제 아까 금융공기업은 서울에 있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당시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워낙 심각하고 지역 소멸 문제가 워낙 다급한 과제니까 억지로라도 좀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금융공기업에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네요. 배당 소득세 없애는 것까지 배당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 야, 이 말 우리 주식 투자는 시청자들 주식 투자 좀 하고 있을 텐데 배당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가능하죠.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하는 투자 기법이고 예.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 배당 인베스팅, 배당 투자 전략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됐던 게 일단 배당 성향 자체가 기업들이 낮고 배당 배당 성향이. 수익률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냥 간단히 숫자만 이야기 드리면은 예. 한국의 지금 최근 2년 동안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 30% 내외. 30%. 내외인데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주는 게 30% 정도 됩니까?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보통 40%, 일본도 40%대, 유럽은 50%대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가 저는 이 낮은 배당 성향이 있는데 네. 이번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그 손을 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이거를 추진한다라는 거고 저는 뭐 취지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한국의 배당 투자 문화가 정착이 되면은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수확 중 하나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이전보다는 덜해진다. 변동성이 줄어든다. 코스피랑 코스닥 변동성 높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들도 굉장히 단타 성향들도 많은데 배당 투자가 정착이 되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런 식의 투자 문화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 전반에 걸쳐서 또 다른 리레이팅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한 개 또 네.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어떤 거예요? 저는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배당을 많이 왜냐하면, 하려고 지금 정책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의 아마존, 테슬라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배당 안 안 하나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주들이 배당할 돈으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라. 아마존은 코로나 2000년도 9.11 테러 때 1달러였습니다. 아마존이 3,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거의 안 하고. 배당 안 하고 2달러짜리가 1,500배 올랐다. 지난 한 20년간.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주가 그렇게 올리면 누가 뭐 배당 요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배당하지 말고 하도 주가 못 올리니까. 우리가 배당을 해서 1년에 뭐 2, 3% 기준금리보다 적금 이자율 나오는 거 이거보다는 오히려 배당을 할 돈으로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라. 엔비디아 제가 어제 배당 받았는데 0.1%인가 너무 낮더라고요. 배당률이. 예, 배당률이.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애플은 매년 한 1달러씩 배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렇게 배당 인생해도 배당 안 합니다. 별로 불만 없어요? 예, 그래도? 없죠. 당연히 이제 주가 올라가니까. 1년에 100%씩 올려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삼성전자도 과거에 배당을 거의 하지 않고 우리가 반도체 라인을 하나 까는데 1조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라고 기업에 요구하면 기업이 시설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배당을 전체 이게 한 절반 정도 배당한다. 그러면 반도체 라인을 못 갈 것이고 HBM 만들어야 되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기업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보다도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고 주가를 올려서 보답한다 그러면 저는 배당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하. 오히려 그래서 아마존 주주들은 오히려 배당하지 말고 기업이 재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정부가 배당 정책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것도 좋은 정책만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가
배당 성향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이 이제 지금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을 분리하는 그러지 말고 분리과세에서 조금 세율을 낮춰주자.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하도록 하자는 건데 김대중 교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아까 뭐 테슬라도 얘기했고 아마존도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 뭐 배당 성향이 워낙 배당률도 낮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제 배당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당이 적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체들 삼성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시설 투자를 매년 꾸준히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 내 유보금을 배당으로 이렇게 줘버리면 투자할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배당을 자꾸 촉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이게 투자자들은 좀 싫어할 얘기네요. 그죠? 근데 이게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성장이 필요한 산업들은 배당보다는 일단 투자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사이클 상으로는 지금 뭐 이번 사이클에서는 성장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쪽들은 배당이나 혹은 다른 형태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주가 차익만큼은 아니다. 주가의 상승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환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전략들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땡큐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그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 투자를 잘 안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배당 성향이 주요국 대비 낮은 이유는 그 배당 소득세율이랑 자본이득세율의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기존에 어떻게 달라요? 배당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봤을 때 최고 45%로 과세가 되는데 자본차익세 이거는 최대 30%였죠. 이 차이가 이제 그 한국의 낮은 배당 성향과 국내 투자자들의 단타 문화 좀 더 중요시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세제 개편,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개편을 통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은 좀 달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영학에서 배당이 좋냐 자사주 소각이 좋냐 그러면 자사주 소각이 훨씬 좋습니다. 뭐 어떤 측면에 좋다는 왜 그런가 하면 자사주를 소각하면 배당세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학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배당을 해주는 것보다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15% 배당세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배당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업들에 대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게 하고 배당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주가를 올려주는 겁니다. 애플은 배당도 하지만 자사주 소각도 매년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배당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세금을 또 내기 때문에 15% 세금 아예 없애는 것이 자사주 소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싱가포르처럼 배당 소득세를 없애는 게 어떻겠냐 그러는데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세금 없애버리면 세금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당사라든지 주식 건권거래사로 얻는 게 전체 국가 예산 1%가 안 되거든요. 여튼 뭐 1%라도 1%라도 일단 세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 나름의 결합해서 하는 전략이 예전에는 배당 투자 전략 혹은 자사주 소각 많이 하는 기업들 찾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한다 이런 식인데 이제는 그 두 개의 개념을 합해서 주주 환원 수익률이 높은 기업. 주주 환원 수익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그 두 개 합치면 결국에는 그게 큰 틀에서는 주주 환원으로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주가 대비 그 수익률이 그 금액이 높은 기업들, 그게 주주 환원 수익률 높은 기업인데 여기에 또 요즘에는 국내 투자자들도 더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대로 만약에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경우에 이제 분리과세한다 그러면 지금 2천만 원 이하 배당이나 이자 합한 게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물론 종합과세로 갑니다만 이소영 의원 발의한 대로 하면 훨씬 배당이 많아도 이제 분리과세한다는 얘기인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층이잖아요. 혹시 조세 형평 차원에서는 좀 문제 제기할 사람들 없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다. 연수익이 우리가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5억, 10억 이상 돼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그 정도로 해야지 배당을 2천만 원 정도 받지.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배당 수익률이 뭐 연 1, 2%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배당을 거의 하지 않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 상속세분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도 삼성이 이제 매년 꾸준히 매 분기마다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분기를 받으면 한 4,000원 정도 배당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애플은 매 분기 1달러씩 해줘요. 분기 1달러. 3개월에 한 번씩 1달러. 삼성은 매 분기에 1,000원씩 배당을 해주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뭐 당장 우리가 배당세를 없애지 못한다 그러면 분리과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적극 찬성이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라. 싱가포르 수준으로 그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를 통한 인하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배당 투자를 늘리고 싶은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정책이 바뀌면 마치 그렇죠. 상법 개정안에 대비해서 지주사 주식에 좀 관심을 갖는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그런 배당 투자를 하려면 기업을 골라야 할까요? 뭐 가장 1차적으로는 이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 게 맞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그렇게 회사. 되면 최대주주들도 예전보다는 이제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덜 인색해지니까 이거는 최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주주들도 그 향유를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 대표적으로 지주사였고 지주회사들. 근데 이미 주가를 보면 이미 저만큼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인생 베팅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올라 있다. 네, 그렇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차피 저희가 배당을 한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본질은 저는 그거 같아요. 예. 기업이 배당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이 번 돈 일부는 뭐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일부는 또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겠다라는 신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한 거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리고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35% 미만인 이런 회사들이 저는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왜 이렇게. 35% 미만이 더 높은 더 그 30% 이상 훨씬 좀 높은 아니죠. 그 35% 미만이 된 기업들은 이제 나중에 35%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러. 법이 통과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배당에 대한 그 수익률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올라갈 수 부분이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고 예. 이거를 국내 업종으로 이제 좀 꼽아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업종들이 거예요. 뭐 자동차, 은행, 자동차. 증권. 은행, 증권. 네, 딱 전통적인 이제 배당주 성격도 있고 또 시클리컬 산업에 있는 이 업종들인데 여기서 이제 단순 배당 투자, 뭐 이런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 혜택뿐만이 아니라 예. 업황에 대한 그들 속한 업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업황이 좋아지는데 있어야지 그들을 그렇죠. 속한 기업들도 돈을 잘 벌고 결국에는 배당도 많이 하고 이런 논리 플로우를 따라갈 텐데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좋아 보이는 업종은 역시나 증권 업종이다. 그리고 은행 업종이다. 은행. 통쳐서 금융 업종은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 투자 관점에서 그렇고 잠재적인 자본 차익에서도 그렇고 예. 좀 더 합쳐가지고 주주 환원 수익률 차원에서도 예. 매력적인 업종이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당 투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배당 투자와 배당 소득세 인하와 함께 지금 관심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잖아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가 좀 대주주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거를 태워 없애라는 이거 뭐 법을 이것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무화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뭐 정부가 뭐 입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국회 190석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절반 이상의 다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 그다음에 입법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굉장히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우리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주식 비중을 본다 그러면 예. 미국이 60%고 네. 한국은 1.6%입니다. 정확하게. 글로벌 정확히 주식 1.6%. 시장에서 우리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은 1.6%밖에 네. 안 되고 제조업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고 그다음에 GDP는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국제금융은 우리가 아주 취약한 35위 수준이고 주식 시장도 1.6%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배당에 1등하는 주식이 이제 가장 많이 배당해 주는 AT&T 같은 통신 주식인데요. 예.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1등 주식을 사라. 1등. 예, 미국의 1등은 현재 엔비디아하고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은행 같은 경우가 배당은 많이 해주지만 성장성이 낮다는 겁니다. 성장성이 낮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받아서 미국의 AT&T나 한국의 은행 뭐 이런 정권사 이런 데 한다 그러면 배당은 받겠지만 주가의 상승폭은 낮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단점이다. 네. 우리 개인들이 잘 따져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텐데 혹시 투자에 유의할 점 같은 거 없습니까? 자사주 많다고 뭐 무슨 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 자사주 소각할 때 드는 비용들도 만만치가 않겠죠. 소각 비용. 그렇죠. 네. 그 자사주 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요즘 한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로 유행을 했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다른 지주사들보다 이제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재밌지 않았다라는 것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했을 때 나오는 비용 부담이 오히려 그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단 더
작다. 이 논리들이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한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추후에도 이것도 있겠죠. 기업들도 어차피 활동은 해야 되는데 이 기업 활동할 때 뭐 이비, 교환사채나 스톡옵션 이런 것들을 주로 자사주로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채널들이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그 기업을 분석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노이즈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이것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사주, EB, 교환사채 이런 이제 소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소음이 생겼죠. 태광 산업에서 이 문제가 이제 생겨서 발행하려다가 멈췄는데, 그러니까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자사주를 기업들이 좀 활용하려다가 장애에 부닥치니까 자진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에 상폐를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데 실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폐지 뭐 맘스터치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옥션 같은 거 금년에는 한 5개 정도 상장 폐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가만히 놔둬도 부도나는 게 1년에 한 10개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2,7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현재 시가총액도 딱 2,700조 정도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이렇게 포함해서 한 2,700개의 기업이고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주가 조작을 막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제 주가 조작이 과거에 1년에 한 50건 정도 있었어요. 50건 정도 있었고 주가 조작을 하면 평균 한 50억 정도 차익이 발생하고 재판을 받는 비율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재판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주가 조작하면 이제 무조건 철퇴를 내리겠다고 했고 이와 같이 자사주에 대한 것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주식의 1%만 가지도 우리가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가 있고 장부 열람권이라고 해서 회계 장부를 잘했는지 감시를 할 수가 있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내가 아예 그냥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 제가 중소기업 대표님들 한 몇 분 만나보니까 상장을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1%만 가진 주주들이 장부 열람권, 임시주총 뭐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겁니다. 상장 유지하는 비용이 크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 이걸로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 100억, 200억 정도 현금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알겠습니다. 1%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정도를 걸으면 또 이게 뭔가 이 자사주를 가지고 제대로 뭔가 다른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상장 폐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 시행되기 전에 좀 나타날 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시행 이후에도 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장 유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귀찮고 그럴 바에 그냥 내 자진 상폐한 다음에 비상장으로 돌려서 난 회사 운영해 가겠다. 이런 기업들이 최근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건 그거죠. 높은 가격에 자진 상장 공개 매수해서 자진 상폐하면은 땡큐일 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생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걸어서 그걸로 자진 상폐를 진행하게 되면은 기존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학부 교수,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